사이로 이때 입찰에서 떨어졌던 사람들 15명이 예 14분이 이쪽에 다 왔겠죠. 여러분이면 안 왔겠어요? 처음부터 입찰할 때 이 생각 안 했겠어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2023년도 가격을 봅시다. 2023년도 가격을 보면 2억 5,700 감정가는 예, 안녕하세요. 2024년 예, 2024년 3월 27일 저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녹음을 하기에 조금 지금 촉박한 시간인데 제가 어제 안 했어요. 어제 안 해가지고 소식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거의 없긴 한데 아, 예. 녹음을 하겠습니다. 자, 뭐 정치 이야기 요즘 계속 나오는데 이제 좀 재미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재밌으세요? 어, 계속 네, 비슷한 얘기가 많아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너무 예, 식상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슈가 너무 많이 터지니까 어떠한 한 이슈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예, 그런 점이 좀 이번 정권에서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하도 뭐 많아가지고 자 어찌됐든 뭐 메인은 예, 부동산 이야기니까 부동산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예, 빠른 응답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요번 주에 뭔가 일을 끝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힘들어요. 근데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오늘 경매가 뭐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보니까 유독 예, 천안에 예, 두전역 예, 두정역 씨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참 이름 참 힘들다. 두정역 뭐 효성 아파트 앞에 그 지역에 어떠한 그 브랜드 아파트 건설회사 브랜드 이름을 넣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저는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 그렇잖아요. 그죠? 하청업체인데 예. 건설회사가 뭐 어떤 아파트에 무엇을 이렇게 특별하게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뀌겠죠. 그동안 한 20년, 30년간 그 아파트 브랜드 가지고 예, 장사들을 많이 했죠. 아니 뭐 그전부터 예. 아파트 하면 어떤 아파트가 어떤 회사가 건설 회사가 뭐 건축을 했는가 뭐 이걸 가지고 뭐 자랑하고 내세우고 앞에 그 아파트 이름으로 쓰고 참 그것보다는 그 마을의 어떤 정체성을 좀 알릴 수 있는 예, 그런 이름이 좋지 않나? 예, 그런데 뭐 우리나라 개발 역사가 예, 그리 왔으니까 어쩔 수 없죠. 어, 일단 보죠. 뭐 40명씩이나 입찰을 했으니까 사실은 뭐 상당히 많은 예, 입찰자가 있었어요. 예,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대가 일단 우리 말하는 뭐 착한 가격,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전세로 있던 사람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딱 바꾸기 좋은 가격, 예, 그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파트 가격을 많이 지금 보는 게 특히 신문 기사로 보는 게 예, 이런 아파트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뭐 강남에 뭐 어디 아파트가 뭐 몇십억이다. 예. 이딴 식의 이제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도대체 집값이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했죠. 예. 특히 이런 엔겔 지수에 가까운 아파트들은 지금 이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뭐 더 떨어질 때도 없고 더 오를 것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르지 않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또 이게 가장 많은 층에 있는 가장 대중적인 예 물건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 값이 뭐 오르고 내리고 막 이렇게 좀 요동을 치려면 희소성이 있어야 되죠. 희소성과 또 수요에 대한 어떤 그 폭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그 가장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제 그냥 서민이라고 말하죠. 서민이라는 단어를 좀 뭐 저는 싫어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가장 많이 그 살고 있는 아파트들 예 평수, 가격대 예 그리고 또 금융 지원이 거기에 또 맞춰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제 집중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은 뭐 매력이 없습니다. 예. 오를 것도 없고 뭐 내릴 것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오르겠죠. 그 정도?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요거는 이따가 한번 짧게 진행을 하고 그래서 지금 40 명이나 입찰을 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 숫자가 몰렸으면 우리 경매장 갔을 때 어떤 분위기가 나요? 뭐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대충 뭐 어느 지역에 뭐 몇 사람 정도 뭐 왔다 뭐 이런 식의 인제 그 중계 방송을 좀 하는 것 같던데 별다른 뭐 잘 안 보이니까. 예.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우리 경매장에 혼자 가지 않잖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가죠. 예. 또 아는 지인하고 실수할까 봐. 뭐 혼자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면 이 아파트 하나에 전체에 지금 참여한 사람들의 반 정도가 이 아파트에 참여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천안이죠? 어 내가 봤을 때는 뭐 반 정도 참여했을 거예요. 지금 법원별로 가만 있어봐요. 어떻게 검색해야 되나? 최고 경쟁률만 나와서 일단 제가 지금 메뉴가 익숙지 않네요. 아 근데 인제 이렇게 많이 입찰을 했는데도 예전하고 확실히 지금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이전 가격을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깐 다들 '싸게는 사겠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인제 30% 정도 1 회차에 30% 나 빠지는 바람에 2억 5천, 2억 6천 뭐 2억 7천 이 가격에 사고 싶어서 가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라든지 이 정도 선호도 예. 그러니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극히 내가 보편적인 어떤 평균치에 있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제 뭐 분명한 거는 이전 가격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거의 91% 니까 사실은 그렇게 크게 뭐 경매로 살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가격으로 입찰하지 않았나 봅니다. 자료 분석 예상가가 2억 1 에서 2억 9천 까지 투정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요걸 오늘 쪼끔만 자세히 보고 그냥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상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예. 다른 질문도 없고 글쎄 왜. 어. 자 같은 지역의 아파트예요. 예. 같은 지역의 아파트고 2023 년도, 2024 년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낙찰이 됐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도 92%에 낙찰이 됐습니다. 보시죠. 예 15 명이고 면적이 59.92 그러면 자 이거하고 봤을 때 뭐 큰 차이는 안 나죠. 오히려 지금 현재 3월 25일날 낙찰받은 것이 2억 8,700 이었고요. 예 이거는 2억 어 죠. 아. 하나는 1 층이고 그죠? 예 115동 1층 106호 예 하나는 20 층이고 20 층이 좋은 건가요? 1 층이 좋은 건가요?
1 층이다 보니까 감정가가 쪼끔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가격은 뭐 오늘 매각된 거나 뭐 이틀 전에 매각된 거나 자기 인제 아무래도 인제 저층은 많이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뭐냐면 중간자, 예, 중간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입찰했었던 사람들이, 그죠? 예. 이곳에 입찰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이틀 차이로 이때 입찰에서 떨어졌던 사람들 15 명이, 예, 14 분이 이쪽에 다 왔겠죠. 여러분이면 안 왔겠어요? 처음부터 입찰할 때 이 생각 안 했겠어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2023 년도 가격을 봅시다. 2023 년도 가격을 보면 2억 5,700, 감정가는 더 낮았지만, 그죠? 지금 현재 감정가보다 1년 전의 감정가는 더 낮았지만 실질적으로 낙찰 가격은 1년 전이 오히려 더 쌌어요. 예? 그렇잖아요. 14층 1,402호 꼭대기층이라는 것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14층이면 뭐, 예. 꼭대기층이 아니구나. 이게 층수가 제일 높아서. 예, 딱 좋은 층수네요. 25 명이나 입찰에 참여를 해서 2억 5,700, 거의 감정가 육박해서 낙찰이 됐죠. 이게 보존 등기가 2020 년도에 됐잖아요, 분양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제 우리가 경매가 나오는 시점이 분양되고 나서 통상 2-3년 후부터 인제 거래나 경매가 좀 나옵니다. 사실은 인제 그전에는 잘 안 나오죠. 예. 안 나오고 요때가 인제 아무래도 인제 분양가가 그냥 반영이 되다 보니까 감정가가 그렇게 높게 잡힐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 우리 감정 평가를 할 때 뭐 주변에 시세가 얼마였다 뭐였다 이렇게 신문 기사에 바로 나왔다고 해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감정 평가를 한 사례가 있는지, 또 뭐 이전에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일단 그런 것들이 많이 기준되고, 또 되게 보수적이죠. 예, 감정가는 되게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 시세 가지고 또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 왜 그래요? 나는 저번 주에 집사람하고 저녁을 먹는데 또 뭐 자기 또 주변 선생님들의 또 아파트값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제 막 설명하는 것도 지쳐. 씨. 예. 학교 선생님들은 그 삶을 교과서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교과서가, 어 이 어떤 그 이정표 기준은 될 수 있죠. 예, 우리가 평균적인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 거의 없는 거 아시죠? 적용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유통기한 지난. 예. 음. 아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아파트값이 올랐네? 경매 가격으로 보면 감정가나 뭐나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체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지금 하도 뛰다 보니까, 예, 체감상으로 봤을 때는 뭐 올랐다라는 기분 별로 안 들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천안이라는 거와 두정역, 뭐 우리 경부선 타고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두정역에 대해서. 네. 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지만 이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그러니까 서민들의 물건값은 잘 오르지 않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의 물건값은 오르지 않아요. 아니,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들의 물건값은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고 뭐 어떤 다른 이유를 통해서 그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일단은 가격상, 뭐 가치를 떠나서 가격상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그거를 만들어 내지만 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은 그걸 더 주고 살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 소득을 생각을 해 보세요. 내 소득보다 낮은 사람이
내가 인제 사용하고 나면 헌집이 되잖아요. 이 중고 물건을 나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돈을 더 주고 사야 돼요, 내 거를. 그래야 내게 오른 거야.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이 작동을 해 가지고 물가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죠? 나보다, 그러니까 나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나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아예 집을 살 생각을 안 해요. 왜? 아니 집 없어도 정부에서 뭐 임대주택 주고, 또 집이 있어 봤자 뭐 맨날 이런 일 저런 일 생겨서, 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일일 노동자가, 예, 노가다하면서 집장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급여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왜?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집처럼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예, 부동산을 취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예. 예, 그만큼 이런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 밑에 소득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살려고는 하겠죠. 하지만 가격이 만약에 오른다,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중고 안 삽니다. 신상 사요. 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가 조건이 더 좋으니까. 항상 그거를 항상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값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뭐냐면,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될 때 "아니 저거는 더 비싸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더 비싸지만 더 좋아요. 새 거야. 예, 건축법도 새로운 건축법이 우리가 완화돼서 어떤 규정이 이렇게 낮아지진 않잖아요. 뭐 그런 경우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과거에 지은 집보다 현재 지은 집들이 더 나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회가 더 고도화되면서 건축법인이 어떤 눈높이 자체가 올라가면서 제품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고 법률상 허용이 안 되니까. 예. 그 대표적인 게 주차 면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우리 똑같은 아파트 평수인데 저거 새 집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예, 그거는 이제 본인들 입장인 거고, 예, 새 아파트는 면적은 똑같지만 뭐 공원이 더 넓고, 예, 주차장이 더 넓고, 벌써 이런 게 다르잖아요. 일단 새 거고. 예. 그래서 어 자꾸 여러분들이 혼돈하는 게 뭐냐면 언론에 그 노출되는 거, 그리고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자 이거를 갖다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하고 나하고, 쟤네들도 현대 아파트니까, 압구정 현대 아파트니까 천안에 무슨 현대 아파트 우리도 그런 거야. 라는 이런 식의, 예, 등가를 시켜서 그래요.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재개발 재건축 부자들의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경매하실 때도, 또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서울 아파트 값하고 여러분들 집값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예, 마케팅적으로 있어요. 자, 집값이 떨어졌나요? 분양가 대비 지금 경매 감정가로는 이렇게 나왔지만, 그죠? 예, 분양가 대비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죠? 왜요? 예? 여기 지금 저기 뭐 우리가 분양 당시에, 그죠? 분양 당시에 1금융권에서, 국민은행에서, 예, 근저당을 얼마나 잡아줬는지 보면 되죠. 보통 120% 정도 잡아주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양가의 뭐 한 80% 70%까지 우리가 이제 근저당을 잡아주니까, 예, 그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전혀 안 떨어졌죠. 안 떨어졌습니다. 자, 뭐 그래서 되게 경매장이 가장 많고 우리들이 찾는 물건들은 이런 물건들이에요. 예, 이런 물건들인데 여기서 나온 것도 이렇게 좀 보면 뭐예요? 선호층 수가 잘 안 나오죠. 예. 1층 아니면은 꼭대기층 뭐 이런 식의, 뭐 동이 좀 앞에 가린다든지.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경매 물건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선호하는 층수면 처음에 살 때부터 프리미엄이 붙죠. 예. 똑같이 분양받았어도
일단 프리미엄이 붙어요. 예. 프리미엄이 붙고 선호하는 층수라든지 뭐 동이면 거기에다가 내가 또 돈이 없어 가지고 급하게 매물로 내놔도 아무래도 예 빨리 팔리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까지 오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대개 보면 안 팔리던 놈들이 계속 속썩여. 계속 속썩이다가 결국은 경매장까지 계속 같이 나오고 또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또 그 사람도 또 예 경매를 또 나중에 나오게 되는 저처럼. 왜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되게 인제 경매장에서 우리 경매 물건을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또 이건 대부분 예 대부분 아무래도 소득이 이게 내가 소득 대비 좀 비싼 걸 사고자 경매로 사는 거기 때문에 좀 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 싸 싸다고 해서 경매장에서 하시는 분. 그리고 뭐 나머지는 재밌는 게 있나요? 최고 경쟁률 의정부 고향 지원이면은 저쪽 뭐 파주네요. 그죠? 파주에 예 999999 진짜 많이 나와요. 그죠? 네. 예. 9 원까지는 안 쓰셨네. 야. 네 5억 9,100만 원. 6억. 차순위가 5억 7,300, 4억 2,200. 아파트 평수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어, 에큐원 저축은행에서 청구 금액이 6억 2,300입니다. 6억 2,300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저축은행에서 참 많이 노력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나중에 뭐 이렇게 확인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에큐원저축은행에서 예, 하고 다시 에큐원저축은행이나 다른 또 비슷한 데서 빌려주는 경우도 있죠. 다시 낙찰자한테 우리가 얼마를 빌려줄 테니까 당신이 얼마를 좀 쓰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왜? 안 그러면 담당자가 죽으니까. 이게 대출 잘못 나가서 펑크 나면 담당자한테 구상권 들어가는 거 아세요? 금융권에서? 네, 구상권 들어갑니다. 담당자한테 대출 나가서 빵꾸 나가면 저도 뭐 정확하게 아는 내용은 아닌데 책임을 묻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뭐 대출 맡겨줬다가는 안 되니까. 야, 25평에 6억. 여러분들 어떻게 파주니까. 근데 이제 파주가 형성된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죠? 아까 천안 거보다는 네, 평수가 좀 더 커요. 네, 평수가 크니까 그걸 뭐 감안한다고 했을 때 파주고. 야, 파주가 좋냐, 천안이 좋냐, 강남에서. 강남에서 봤을 때는 파주보다 천안이 가깝죠. 비슷한 권역입니다. 천안이나. 아, 예, 단지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거기보다는 여기가 이제 큰 평수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좀 더 낮고 이쪽이 아마 LG하고 가까운가요?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입찰자 30명 뭐 적지 않았습니다. 30명이나 입찰이 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아까 40명, 30명 봤죠? 예? 그러니까 요런 거에 이렇게 많이 몰린다. 이게 가격 형성의 어떤 데드라인이다. 예, 기준이다. 지금 시세가 이렇게 가는구나, 당분간. 예. 집값이 떨어졌나요? 강남에 집값 떨어지는 걸 왜 걱정하세요? 나는 참. 아니, 뭐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 아니, 그러면 뭐 우리는 강남에 집 못 사냐? 못 사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뭐 예쁜 여자하고 살고, 잘생긴 사람하고 살고, 돈 많은 사람하고 살고, 뭐 나나 하고, 그게 평등입니까? 우리가 강남에 집을 못 가지는 게 평등이에요.
그 사람들이 운이 좋았던 거고 강남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는 대한민국 인구상 강남 뭐 100 만도 안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못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강남의 집값만 비싼 게 불공정한 게 아니고 그거는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거고 덕분에 그들이 이제 재산세도 내고 거래세도 내고 뭐 그러니까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걸 갖다가 너무 뭐 이거 뭐 대파 때문에 뭐 좀 저기 한데 제가 그 조국 혁신당 29.1% 나왔어요. 이제 지금 30%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글쎄요. 저는 국정 지지율이나 뭐 지금 전체적으로 판세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성공은 국민의힘이 제3 당이 되는 거다. 정당 지지율에서. 네, 문제는 인제 물론 뭐 조국 신당이 더 앞설 건데 정당 지지율은 그거는 뭐 민주당의 제 쏠림 현상이니까. 그 개혁 정당이 1 위를 하는 그런 사태가 됐으면 하고요. 다들 뭐 정치 얘기만 많이 해서. 자, 부동산에 대한 가장 진솔한 이야기, 경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서울 아파트가 비싼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 오른 거에 대해서. 보유세가 1억 9천만 원이래요. 또 펜트하우스 청담은 1억 9천만 원이면 여러분들 아파트 한 채에 세금 얼마 내세요? 몇 명치를 내는 거야. 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100만 원이나 내세요? 아이, 100만 원 내는 경우 별로 없어요. 예. 100만 원씩 낸다고 해도 200명 분을 내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저 청담동에 있는 저 아파트가. 박수 쳐줘야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기다가 또 이제 팔을 때 또 뭐야 양도세 내잖아. 또 상속시키면 또 상속세 내잖아. 예? 그리고 또 저런 데는 인테리어나 뭐나 씀씀이도 더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배장판 안 하고 뭐 그냥 대충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집값이 얼만데. 그러니까 우리 좋은 차, 좋은 집 사는 사람들 너무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부러워를 합시다. 부러워를 하는데 어,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이 우리 주택 정책을 누구를 보고 해야 돼요? 아까 천안이나 파주나 이런 아파트들을 보고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거기에 맞는 대출이나 금융 정책을 해야 되는데 왜 강남 얘기를 하냐고. 국민평형 넘어가는 평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 재건축도 강남에 재건축하는 거 의미 없다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그게 우리 지금 오늘 아까 이건 부동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 경매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